안녕하세요, 무비히어로 여러분.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OTT 오리지널 영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하인드 토크 OT어로입니다. OT어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인 무비히어로의 일환인데요. 불법적인 루트가 아닌 합법적인 루트로 극장, IPTV, 또 OTT에서 영화를 관람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가운데 한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 보시고 정말 첫사랑 생각 많이 난다라는 관람평들 많이 남겨주신 것들을 보았는데요. 20세기 소녀의 방우리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비히어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녀 연출한 방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소녀이시기도 네. 하시죠? 20세기의 소녀 시절을 보내신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난 10월에 첫 선을 보이고 동시기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기의 기억들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작품이 입봉 작품이다 보니까 엄청 이거를 공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OTT 영화다 보니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마주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마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때 이제 주셨던 뜨거운 반응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관객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20세기 소녀라는 제목이 좀 아련하기도 하고 내 추억을 자연스럽게 꺼내 보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관적으로 이 제목을 떠올리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이 제목을 쓰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관찰에 포커스를 둬서 소년 관찰기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은호가 마지막에 준 그 편지 속에 대사를 이제 적다 보니 20세기와 21세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극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 차차 나눠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정말 밝고 맑은 청춘 영화다. 어쩐지 한 번쯤 보고 싶었던 작품이다. 이런 표현들이 제 안에서도 많이 떠올랐는데 작품 공개 당시에 감독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배경인 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청춘 멜로가 한국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장르의 제작이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창작자의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여성향 첫사랑 영화를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더해진 결과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세대가 이제 만화방에서 순정 만화 엄청 열심히 보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춘 영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여성향 그런 청춘 영화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었고 그냥 내가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형 청춘 영화를 만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쓰게 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 이제 나눴던 이제 이야기들, 항상 좋아했던 남학생들 얘기할 때 막 정말 시끄럽게 떠들던 그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 시절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영화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볼 때 친구들이랑 막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즐겁게 단체 관람하는 좀 묘미가 오랜만에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20세기 소녀 시절을 두고 온 두 명이 오늘 하는 이야기라서 조금 더 순정 만화 페이지 넘기 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20세기 소녀를 조금 더 가까이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명을 속담화라고 지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영화 속의 장면들에 대한 세세한 담화를 나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비하인드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에 관해서 일부 스포일러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방우리 감독님께 영화 속에서 3개의 장면을 꼽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장면을 꼽아 오셨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글쎄, 시무나? 첫 번째 장면은
아주 중요한 완전 장면이에요. 청순 감독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되게 상황 좋아하는 배경 거. 자체가 심장 수술을 하러 미국에 간 연두라는 친구 대신에 김유정 씨가 연기한 보라라는 캐릭터가 열심히 그 좋아하는 맞아, 남학생, 그렇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남학생에 대해서 연령권은 신기하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남학생한테 역시.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챙겨줘서 남학생의 절친한 연락을 친구 주시는 건가? 그리고 자신의 방송반 동기인 아니. 우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카메라 상황이죠. 이 장면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장면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장면이 이제 시작이라는 그 음악과 함께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연두의 시선으로 시작을 해요. 연두의 시선 그리고 연두가 보고 싶어하는 거를 보라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소년 관찰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시선이 연두의 시선에서 보라가 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작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뽑았고요. 그래서 보라는 그동안 자기에게 사랑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오로지 친구를 위해서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항상 보라 주변에 은호가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현진이를 보느라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은호를 바라보는데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호는 오래전부터 보라를 보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눈이 마주쳐서 놀라서 보라가 이제 네.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보라가 이 장면의 그 씬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장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슬쩍 지나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개교 50주년 에어쇼 상황이라는 아주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저희 경험에서 가지고 네. 온 건데요. 청주에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저희가 항상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공군사관학교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항상 저 봄에 그 에어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북적북적 거리고 비행기가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 보라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해 그쵸. 있다. 약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 좀 재미있게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런 장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시점의 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저 장면은 보라가 처음으로 우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장면인데요. 여러 가지 설정값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게 눈 전에 뷰파인더라는 점이에요. 그 애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에 쿡쿡 쑤셔. 카메라 뷰파인더로 먼저 상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설정을 만드셨는데 카메라로 그 보라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그 시선을 담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보면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본다면 그 시선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은 보라의 시선이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먼 훗날 나의 시선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보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카메라를 좀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깨달은 보라의 사랑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죠. 얘네 친구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보라의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보라 비디오의 가게 아니에요. 비디오 가게 관련 장면들은 아무래도 그 공군사관학교 추억처럼 감독님 개인의 추억이 정말 많이 묻어있는 공간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비디오 가게 자주 다니는 학생이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 때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저 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아마 비디오를 빌려보는 게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쵸. 지금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영화를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가서 몇 시간 동안 내가 볼 작품을 고르고 그걸 집에 가서 몇 번 돌려보고 그리고 다시 갖다 줄 때 아쉽고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를 좀 담고 있는데 사실 비디오 여기 가게는 삐삐 지금은 보면서 없어진 비디오 하나 써 있어.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그래? 과거의 20세기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디오 가게를 좀 이렇게 비디오 가게 집 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이 여름방학의 느낌이라는 그 추상적인 정서를, 인상을 정말 한 장면에 압축적으로 잘 담아낸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장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괜히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증폭이 되려면 약간 그 사람의 부재가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름방학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보라는 항상 옆에 현중이 있던 좋아하는 거 은호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아니거든. 그래서 엄청 그리운 마음에 그런데 이 아이를 보려면 내가 연락을 하든 배가 오든 뭐 어쨌든 뭔가 있어야지만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그리움 속에 여름방학이 되게 다음에 즐겁지만은 주먹 않은 그런 상황에 내 눈앞에 그 순간 간다. 그 아이가 나를 보러 왔다면 얼마나 그게 설레이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 또 선택을 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보라의 시선으로 이제 은호를 봤으면 안돼요. 지금은 이제 그 그리움이 나도 심장이 좀 보라만 그런 이상한 것이 것 아니라 같다. 은호도 쌍방이다. 뭔가 둘이 딱 그 작은 유리벽 사이로 마주하면서 서로 시선을 이제 마주 보잖아요. 똑바로 마주 보면서 나도 그리웠고 너도 그리웠어 이런 게 되게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은호와 보라의 사랑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긋남이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좀 쭉 갈 수 있게끔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장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재밌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보라가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게 일방적인 뷰파인더를 보는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를 사이에 두긴 했지만 서로의 시선이 마주한다라는 명백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사랑스러운 장면을 꼽으라면 전체 장면을 다 꼽아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장면들이 많은데 촬영하시면서 아 내가 배우들의 가장 맑고 예쁜 순간들을 담고 있다 하는 기쁨이 정말로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특히나 이제 교복을 다들 입고 이제 어느 순간 같은 이제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마치 수업 쉬는 시간인 것처럼 이제 끝나면 그때 또 모여서 장난치고 막 놀고 서로 대본도 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청춘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근데 각 배우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이 영화를 안겨주신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세 번째 속담화 장면 함께 보시죠. 사실 이 영화의 시작은 20세기 소녀의 보라가 아닙니다. 훌쩍 커버린 성인 상태의 보라, 한효주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보라의 현재로 열었던 그 영화는 다시 현재로 닫는 마무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라는 20살 무렵에 이유도 없이 연락이 끊겼던 은호의 상황을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 애착이 정말 많으시죠? 네, 사실 이 영화의 마지막 이 장면 때문에 앞에 이야기들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마지막 이 장면이 결국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은호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나의 첫사랑을 기억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한 이제 나의 청춘과 나의 상대방을 이제 추억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일 텐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예쁜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청춘 속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져 있었겠구나. 어쨌든 서로의 시선을 이제 서로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첫사랑의 어쨌든 아픔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라의 시선이 계속해서 응답받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효주 배우가 이 영상을 보고는 표정이 정말 좋은데 촬영하기 전에 이 촬영 소스들을 미리 보셨나요? 네, 일단 이 보라의 이런 추억들이 나의 추억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편집을 아예 전체를 빨리 과거 장면을 먼저 찍은 다음에 이제 편집본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 와서는 저 이제 비디오 속의 장면은 처음 촬영할 때 이제 보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이 감정들이 실제 보라처럼 그렇게 그렇겠네요. 느껴지지 않으셨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내 첫사랑이 이루어졌을까?
지금 한효주 배우가 눈물로 정상을 보고 있듯이 저도 이 작품을 처음 볼 때 굉장히 감성적이 되어서 이 장면을 마주했던 기억이 나는데 잠시 후에 이 작품을 통틀어 가장 명대사라고 해도 좋을 만한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또 이 영화의 제목을 수정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한 문호의 대사가 등장을 하죠. 보고 싶어? 21세기의 네가 라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 대사를 위해 달려온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대사 한마디를 정말 오래 고심하셨을 것 같다는 짐작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쓸 때는 정말 그냥 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노와 이 보라가 한 세계를 두고서는 지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세기말의 정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뭔가 이 세기 안에 우리의 청춘, 그 추억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 그리운 마음이 그냥 네가 보고 싶어 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노는 21세기의 보라를 이제 곧 보러 가야겠다는 그런 희망 속에 나를 그만큼 보고 싶어 했던 이 청년이 결국에 나를 보지 못하고 21세기가 돼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그때 우노를 보지만 우노는 21세기의 보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첫사랑과의 그 아픈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이지 않나 싶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을 이 대사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0세기에 보라의 추억도 있고 우노도 있고 저희도 각자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 한마디가 모두에게 전해주는 말처럼 들리는 아름다운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무비어로 SNS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께서 직접 남겨주신 질문들을 뽑아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중에 뽑아서 한번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어떤 질문인지 읽어주실 수 있나요? 현진이 조성모의 투헤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우노 죽음에 대한 복선이었나요? 네. 꼼꼼하게 아. 영화를 보신 분이네요. 그래서 네. 사실 의도를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사실 현진이가 딱 가장 우노의 비디오의 첫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시절에 어떤 향수를 확 불러올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하다가 노래를 부르자. 현진이라는 캐릭터가 또 워낙 이제 재밌는 캐릭터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장난처럼 이야기가 시작돼야지 뭔가 긴장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투헤븐이라는 노래가 가장 이제 우노의 비디오에 처음이 거의 이제 우노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노래가 딱 그 투헤븐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세기말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꼭 마지막에 누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죽음과 이게 어쨌든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그런 이제 정서를 담고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사를 좀 보니까 마치 이제 천국에서 은호가 보낸 편지 같은 느낌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현진이한테 노래 연습을 시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이 시기엔 투애본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맞아요. 가요계 이 시대를 흐름이기도 하죠. 대변하는 노래였죠. 네, 다음 질문도 하나 또 뽑아볼까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보라와 연두는 21세기에도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아, 이거 예민한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20세기에는 절친했다가 21세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감독님 상상하시기에는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아직도? 생각했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 시작이 가장 친한 친구와 썼던 교환일기장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가 좋아하는 남학생을 제가 대신 같은 학원 다니고 있어서 관찰을 해주게 되면서 막 이제 썼던 교환일기장에 뭐 오늘 걔가 뭐 어땠어 저땠어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가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거 한다고 교환일기장을 원래는 나눠서 서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내놔 이러고서는 가지고 와서 그 친구가 썼던 바이브를 다 이제 영화에 이제 녹이기도 했었고 약간 저를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연두와 보라도 그때 그 현진이를 관찰했던 그 이야기를 추억 삼아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올해 무비히어로 캠페인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3년 올해 무비히어로 캠페인의 슬로건은 궐한자에게 권리란 없다입니다. 여기서 궐한자는 불법적인 루트로 영화를 유통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아무래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슈이기도 하겠죠? 맞아요. 사실은 이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영화 한 장면 한 장면 만들어 가는데 이제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본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좋은 정당한 경로로 영화를 봐줌으로써 인해서 저희들도 응원을 받고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꼭 스트리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시청한 그 궐한자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어떤 메시지가 가능할까요? 불법으로 영상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꺾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상적인 경로로 영화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티어로 시간을 통해서 20세기 소녀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셨는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개봉을 하고 한동안 이제 20세기와 좀 이제 멀어진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시 이렇게 영화를 마주하게 되니까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넷플릭스에서 지금 다시 20세기 소녀를 관람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 첫사랑의 몽글몽글한 추억을 되새김질 시켜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관람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정당한 루트로 영화를 관람하는 그날까지 무비히어로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